3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을 안 하시는 시청자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즘 게임업계에선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두고 이용자와 업체 간 갈등이 연일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왕성민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3.1절 연휴 시작을 앞둔 지난주 금요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넥슨 본사 앞입니다. 자율 규제하라 했더니 돌아온 건 확률 조작이라는 조명판이 반짝이는 시위 트럭이 눈에 띕니다. 카지노는 확률 공개, 메이플은 영업 비밀, 겉으로는 단풍 이야기, 뜯어보니 바다 이야기라는 알듯 모를 듯한 문구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시위 트럭 인근엔 흰 돼지 가면에 검정 마스크를 한 남성이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 팻말엔 애정에 사과하라는 역시 알듯 모를 듯한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확률이 게임사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 사실이 몇 가지 사례로 밝혀지고, 그리고 그 확률 추산 과정에서 게임사가 유저들을 기만을 해온 거죠, 여태까지. 게임 회사들이 특정 아이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옵션 확률을 가지고 이용자들을 기만해 왔다는 건데, 애정에 사과하라는 팻말 글씨는 넥슨 게임을 믿고 사랑해온 이용자들의 그 애정에 사과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만 어떤 식으로 해왔냐면요, 아이템 설명에 무작위 확률로 특정 옵션이 나온다고 돼 있으면은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모든 확률이 동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 메이플 스토리 측은 얼마 문제의 발단은 국내 최대 게임 회사인 넥슨의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한 아이템인 환생의 불꽃을 두고 시작됐습니다. 2003년 처음 출시된 메이플 스토리는 누적 이용자 수만 1,800만 명에 달하는 넥슨의 알짜 수입원입니다. 환생의 불꽃 아이템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게임 아이템들의 성능이나 활용도를 강화하는 아이템입니다. 당장 이번에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아이템 같은 경우는 가장 RPG 게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강화 요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이와 관련 넥슨은 그동안 자사 홈페이지와 게임창에 환생의 불꽃이 높은 수준의 추가 옵션까지 무작위로 부여한다고 공지해 왔습니다. 이를 게임 이용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인위적 개입 없이 말 그대로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들 사이에선 원하는 아이템 업그레이드를 받기 위해 환생의 불꽃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저들 사이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환생의 불꽃이라는 아이템을 사용해가지고 아이템의 옵션을 뽑기 위해서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까지 쓰신 분도 있는데 그것이 이런 가운데 지난달 18일 넥슨은 게임 업데이트 현황을 밝히면서 돌연 환생의 불꽃을 통해 부여되는 추가 옵션을 동일한 확률로 수정했다고 발표합니다. 넥슨의 이 발표에 게임 이용자들은 벌집을 쑤신 듯 뒤집어져 들고 일어났습니다. 동일한 확률로 수정했다는 발표를 뒤집어보면 그 전엔 동일하지 않은 확률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업그레이드 효과가 나올 확률을 인위적으로 낮춰 맞춰온 게 아니냐는 의심과 항의입니다. 게임 이용자들의 비판과 성토가 쇄도하자 넥슨은 어제 홈페이지에 메이플 스토리 디렉터 명의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관성적으로 무작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고 부끄럽게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였다.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과문은 그러면서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메이플 스토리에 대한 더 이상의 불안감이나 의구심을 없앨 만한 정보, 기록을 공개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늦어도 오는 5일 금요일까지는 관련 내용을 준비해 안내하겠다고 사과문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메이플 스토리 인벤 총대지는 성명을 내고 디렉터 개인의 사과가 아닌 넥슨 회사 차원의 사과문과 이용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 발표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여러 많은 유저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이 사건을 메이플 스토리 디렉터의 사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넥슨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가운데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공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통상 게임산업 규제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온 이용자들도 이상원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엔 판교와 홍대, 국회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는 등 적극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제율적으로 안 된다면 역시나 법제화만이 답이라고 유저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제화하는데 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한 게임업계 임원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의는 자율 규제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국내 게임사들만 규제 대상으로 포섭돼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달 15일 이상원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영업 자유 침해,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 사업자 부담 강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사면 초과 상황을 맞고 있는 넥슨이 오는 5일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사태 파장과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게임업계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선민입니다. 네, 정부가 지난달 24일 수도권 3기 신도시로 경기도 광명시흥지구를 새로 발표했는데요.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지정 전에 10여 명의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최소 7,000평 규모의 땅을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명시흥지구뿐 아니라 하남 등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공무원이나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달 24일 수도권 3기 6번째 신도시로 광명시흥지구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후속 조치의 하나로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전국 25만 호 수준의 신규 공공택지 가운데 우선 1차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7만 호. 광명시흥지구는 1271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7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국토부 발표 당일 민변의 한 투기 의혹 제보가 날아듭니다. 주변 지역에 계시는 분이긴 한데 제보 내용은 그거예요. 본인 그 토지 주변에 LH 직원들이 와서 집중적으로 땅을 샀다. 제보를 받은 민변은 이에 참여연대와 함께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무작위로 제보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 및 필지를 선정해 LH 직원 이름과 대조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고도 놀라웠습니다. 단 하루 무작위 조사 결과 14명의 LH 직원들이 본인과 가족 등 명의로 총 10개의 필지 7,000평에 달하는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류상 매입 금액은 대략 100억 원 정도, 이 가운데 절반 넘는 58억 원은 본인 자금이 아닌 대출금으로 충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하루 동안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 본 결과 총 10개 필지, 면적 합계 약 2만 3천 제곱미터, 평수 기준 약 7,000평에 대해 약 100억 원의 토지 매입이 있었고 이 중 대출금은 약 58억 원 가량인 것으로. 토지 매입 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투기 정황이 더욱 농후합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밝힌 광명시흥 신도시지구 내 LH 임직원들의 토지 매입 내역입니다. 순번 1번과 순번 2번 과림동 토지의 경우 지난 2019년 6월 같은 주인에게서 매입했는데 6명의 소유주 가운데 5명이 LH 직원으로 추정됩니다. 지목은 답, 면적은 각각 2,739제곱미터와 3,996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830평과 1,210평에 이릅니다. 지목이 답인 점과 면적 등을 감안하면 전업 직장인인 LH 직원들이 밭농사를 짓기 위해 해당 토지를 구입했다고 보기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대동소이합니다. 토지 보상을 노린 투기가 의심된다는 게 민변과 참여연대의 지적입니다. 이런 부패라든가 청렴의 문제를 더 철저히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주도해야 될 LH 직원들이 개발이 예상되는 청주 신도시가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 투기 행위를 했다는 것들은 매우 충격적인. 단순 투기를 넘어 토지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타내기 위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매입 내역 순번 5, 6, 7, 8번을 보면 한 필지당 1,200제곱미터 안팎의 4필지를 7명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이 7명 가운데 5명은 LH 직원이고 1명은 직원의 부인, 나머지 1명은 다른 필지의 또 다른 LH 직원과 토지를 매입한 사람입니다. 관련해서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H 내부 보상 규정을 보면 1000제곱미터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 기준에 들어간다.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000제곱미터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참여연대와 민변의 설명입니다. 심지어 LH 직원들이 사들인 농지에서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치 LH공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 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직원들이 이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과 같은 투기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국대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의무 위반 행위로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 발표는 제보 토지 주변의 일부 필지만 특정해 단 하루 찾아본 결과라며 광명 시흥 신도시를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 청구 사항의 골자는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경 해당 지구에 포함된 다수 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 및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계획 등 해당 토지 일원의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였는지 여부. 참여연대와 민변은 나아가 공무원이나 공사 임직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준해 불법 이득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더불어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축구 국가대표 FC 서울 기성용의 초등학생 시절 성폭행 논란이 법정으로 갈지 주목됩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기성용 선수 성폭행 논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달 24일에 스포츠 전문이라고 알려진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가 2000년에 전라남도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당시 6학년 선수 2명이 1살 아래인 5학년 후배 둘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 폭로 당시에 실명을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출신이라든가 또는 전남 이런 점들 때문에 여러 정황들을 조합해서 네티즌들이 사실상 기성용이 아니냐 이러면서 기성용으로 특정해서 파문이 일파만파였고요. 피해자들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것이 박지훈 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기성용은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27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K리그 2021 개막전이 끝난 뒤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면 나와 무관한 일이다.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절대 인정할 수도 없다.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미칠 정도로 황당하다.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공개해라.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성폭행 여부일 텐데 박지훈 변호사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20년도 더 전 사건이고 이런 경우 증거가 있다고 해도 어떤 종류의 증거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결국 20년 전이니까 소위 말하는 물증, 물적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그런 게 20년 이상 보존돼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진술이나 증언, 그다음에 피해자들의 진술의 일관성,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피해자들만 기억할 수밖에 피해자들이라면 응당 기억할 것들이나 피해자들이 아니면 모르는 사항들을 피해자가 알고 있는지 등을 따져보게 됩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 다만 박지훈 변호사 측에서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 점은 결국 소송이 제기되는 법원이나 아니면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수사기관에서 이릉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가요? 예측을 해본다면? 일단 형사고소를 하는지를 두고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성용 선수가 형사고소를
안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형사고소가 되면 뭐 일부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가 나오기도 하니까 좀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지 않을 것도 예상해야 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은 알 수가 없고 네. 나중에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지 아니면 송치할지 네. 불송치할지 이런 네. 것들을 결정할 때 한번 좀 파악해 볼 수 있고요. 네. 검찰이 뭐 기소를 할지 여부를 좀 네. 판단할 때 한 번 더 네.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이번 사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처음에 사건을 접했을 때는 굳이 피해자가 누군지 이렇게 네. 뻔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네. 상당한 명예훼손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훨씬 네. 더 피해자를 두루뭉술하게 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것이 더 좋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일견했었는데요. 네. 다시 생각해 보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그냥 국가대표 출신 축구 선수 이렇게만 할 경우에는 익명의 국가대표 출신 축구 선수들 모두가 고통을 받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점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피해자를 어느 정도는 특정할 수 있는 폭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학교폭력 사태가 이슈가 되면서 뭐 어린 시절의 한순간의 잘못으로 선수 생명 끊고 인생도 끊을 정도의 일이 생겨서는 되느냐 이런 반론도 있는데요.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아주 오랜 기간 뭐 거의 인격이 말살될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뭐 어떤 것이 맞는지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근데 뭐 반성할 기회를 주고 또 화해할 기회를 주고 이래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하게 되는 점이 참 아쉽기는 합니다. 아무튼 뭐 경찰 수사 상황 1차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인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수청 설립에 대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진호 공수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관련해 규정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키우는 제주도 목장 부지에 일반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3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